키스 갈교가 아닐까 싶네요. 작품 속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캐릭터를 고르실 것인지 딸기 좋아하고요. 엔딩씬 이후에 커플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안녕하세요. TVN 수목 드라마 여신강림에서 연출한 김상엽입니다. 첫 방송 전에 이렇게 티벤터리로 여러분과 인사를 한번 나눴었는데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셨던 어떤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드라마에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의도라든지 또 어떤 에피소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키도키란 곡은 이제 서준이가 준비해온 곡이고요. 본인이 이제 코믹하면서도 뭔가 스스로 망가질 수 있는 안무를 좀 짜와가지고 재밌게 연출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머리에다 물을 붓는 장면은 원래 없었던 설정인데 제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좀 극단적으로 좀 망가졌으면 해서 왔냐?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다시 오키도키를 추면서 들어가죠. 네. 소보다 돼지가 건강에 좋대. 단지 그냥 학원물로만 이렇게 좀 국한시키지 않고 가족극, 우리 한국 드라마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 코미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극을 학원물과 좀 섞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호를 그러면 주경이네 집에 일단 이 구간에서 가족들과 수호가 만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던 상황이어서 수호같이 까칠하고 이렇게 모던하면서 이 집과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친구가 주경이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케미를 만들까 이런 아마 궁금증이 이 씬을 아마 재밌게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 이 장면이 서준이도 너무 멋있게 나오고 주경이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요. 저 찍으면서 좀 찍을 때 이게 잘 찍힌다 뭐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씬 연출할 때 생각보다 잘 그려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출했던 것 같아요. 나도 남자야. 이 씬은 서준이의 멜로 씬이죠. 그래서 좀 다가갈 수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좀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으로 묘사를 했고요. 동작 하나하나가 좀 세심해가지고 뭔가 멜로 분위기 이렇게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진 것 같아요. 이 장면인데 이제 여기서 수호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저 옥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좀 데자뷰하는 그런 형태로 좀 구도와 어떤 촬영 기법을 활용한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져 있는 주경이를 구하는 사람이 이제 수호죠. 수호신인 수호가 등장하면서 주경이를 이 위기로부터 이제 구해내죠. 새로운 궁금증이 또 유발되는 거죠. 과연 그럼 수호는 주경이를 바라봤던 것인가? 얘가 어떻게 얘를 구했지? 뭐 이런 궁금증과 또 수호가 이 장면에 굉장히 멋있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으로서 판타지스러운 면모도 충분히 발휘한 그런 장면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 씬은 두 사람의 텐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퀀스여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대립을 좀 보여주는 앵글이라든지 카메라 웍이라든지 그다음 스타일링을 좀 했던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주경이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표현이 되니까 이 씬이 두 사람의 어떤 대립이자 또 삼각 멜로의 어떤 스타트 지점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엔딩이 아니었나? 또 그런 의도로 그렸고요. 대립을 했던 수호와 서준이가 이 씬에서 이제 둘이 합심해가지고 주경이를 구하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또 그 케미도 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도는
서준이가 주경이를 보고 있고 주경이는 수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약간 방향성도 설명을 한 장면입니다. 한서준 이 때문에. 회는 뭐 수호를 좋아했던 수호파 때문에 입장에서는 왜 우는데? 한 해 내내 좀 너 혹시 걔 견디기 좋아해? 힘든 그런 곤욕의 시간이었을 텐데 어? 그 사이에 이제 두 사람은 멜로씬이 내가 이루어지는 좋아하는 사람 긴장과 멜로가 좀 이렇게 묘하게 섞여 있는 너야. 그런 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수호와 주경의 첫 키스 장면이죠. 네. 네. 자, 이 장면은 차가 움직이는데 왜 피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수호 입장에서는 치이고 싶었던 감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상태라면은 그냥 어떻게 되든 그냥 무너지고 싶다 약간 그런 자포자기였던 심정이 아니었나? 이 장면이 일부에 보면 용파고에서 주경이가 느꼈었던 그 장면과 좀 뭔가 이렇게 병치를 시키려고 이렇게 구도나 어떤 콘티를 좀 비슷하게 했고요. 이걸 보면 이제 일부에 봤었던 내용들이 용파고 때 주경이 아픔이 고스란히 지금 12부에 세봉구에서 느껴지고 있거든요. 단순한 삼각구도의 학원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장을 좀 지켜봐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생각 이런 것도 한번 짚을 수 있는 사실 이 회차는 원래 그 극본의 엔딩으로는 그 등교해서 쌩얼로 등교했을 때가 이제 마지막이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이 회 자체에 뭔가 이렇게 시원한 요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엔딩을 지금 두 사람의 그 호응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고 나니까 이 회차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좀 보고 나서 기분 좋게 방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년 후로 튀어서 주경이와 서준이가 사귀는 관계인가? 라고 오해하는 그런 엔딩까지 마무리된 회차죠. 그래서 아마 이 회차 방송 나가고 나서 좀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호가 이 광경을 목격하네요. 네. 그런데 서준이가 보고 더 끌어안죠. 네. 찾았다. 이 장면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이제 수미장관으로 한번 엮어본 건데요. 네. 이 책 제목이 이제 해피엔딩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좀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사랑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의 주경수호, 고등학교 때의 주경수호, 그다음 성인이 된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계속 사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감독님은 수호파냐 서준파냐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수호 서준파입니다. 수호 주경, 뭐 서준 주경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제게는 수호와 서준이 감정도 그 두 사람 감정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16부에는 그 두 사람의 관계성이 좀 극대화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또 그렇게 되어서 저는 뭐 파라기보다 뭐 모든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라인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로 대체로 애드립은 저희 학교 식구들이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이 중간에 땡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대본에 없던 내용인데 경춘 선배가 이제 자기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고 준비하신 취임새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땡이 약간 현장에서 유행만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땡땡거리면서 학생들이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 상황에 이제 준우가 그 배달원에게 이름을 밝힐 때 땡 그래요. 그거는
100% 애드립입니다. 서준이가 그 수호와 싸움을 한 이후에 학생 주임한테 끌려와서 되게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는 씬이 있어요. 현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씬에 너 넣을 테니까 너가 한번 좀 하고 싶은 거 준비해 오려 했더니 바발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앞에서 하죠. 진부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 시퀀스를 그 친구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윤활 역할로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었나? 딸기 음료. 딸기 좋아하고요.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같이 했던 이시은 작가님이 딸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초고 때는 딸기 우유였거든요. 그래서 딸기 우유 쓰면 좀 그렇다. 그래서 주스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어떤 요소로 이게 전작과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또 후반부에 그 영대가 고맙게도 카메오로 출연을 해줘가지고 전작의 오남주 역할과 좀 이번 작품의 제 여자가 한 딸기를 포인트로 좋아합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는데 수호와 주경이 사이에 또 딸기로 이루어지는 어떤 멜로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좀 재미나게 잘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학여행 갔었을 때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학창 시절의 어떤 기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떠올라서 대체로 수학여행 때 찍었던 씬들은 다 좀 설레하면서 연출했던 것 같고 서준이와 뭐 주경이의 데이트 씬, 뭐 스케이트장 씬이라든지 그리고 수호 주경이의 뭐 만화방에서의 멜로 장면들 이런 부분들은 설레하면서 연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케줄입니다. 스케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서로 도움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출연을 결정을 했고요. 단호로 출연했던 혜윤이는 실제로 문가영 배우랑 가영이랑 매우 친한 친구예요. 동갑내기고 의상도 똑같이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둘이 같은 옷을 입히고 같이 촬영을 하니까 기분이 묘했던 씬이었어요. 전작 여주인공과 현작 여주인공이 같은 옷을 입고 한 공간에서 표현이 되니까 테리가 또 학교 식당에서 또 코미디와 주경이 아픔을 같이 줘야 되는 되게 어려운 연기자로서는 하기 좀 어려운 역이었을 텐데 흔쾌히 본인이 해주겠다라고 해서 테리 덕에 초반에 좀 잘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호는 이제 작곡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면서 주경이와 같이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좀 지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서준이는 되게 멋있게 데뷔를 했으니까 그 공간에서 뭐 어떤 새로운 여성과 썸을 타거나 멜로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연차 미국에 갔는데 커플끼리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식사하면서 뭔가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신강림 속의 베스트 유행어는 키스 갈겨가 아닐까 싶네요. 민기가 너무 귀엽게 동작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 이후에 그 결혼 갈겨까지 한 번 더 갔었습니다. 시즌 2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아마 스핀오프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의 구조로는 이미 멜로가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게 되더라도 아마 좀 떼어내서 다르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달아 이제 좀 라이트한 하이틴물을 하다 보니까 진지한 요소에 대한 갈증은 있어요. 의미를 다루고 싶은 쪽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충동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벼운 코미디물과 그 안에서 휴머니즘을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건강해지고 좀 따뜻해지거든요. 한 편 정도 더 가벼운 걸 더 해도 되지 않을까. 결정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신강림을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관심과 많은 질문으로 표현을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